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나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 입학 과정에 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 주립대학교 편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달라스 지역 안에 있는 대학교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물론 제가 커뮤니티 컬리지 입학 과정을 설명해 드릴 때도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입학 과정 자체는 다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도 대부분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 입학 과정이라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란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2년제 대학이라고 하면 전문대를 이제 생각하시는데요. 그러한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사회 단체 그리고 고용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산업적 특성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주로 이제 주 사업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그 동네 커뮤니티 컬리지에 가면은 농경이라던가 뭐 원예, 축산학 이런 이제 학과들이 많이 있고요. 좀 항공 근처, 그러니까 공항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에는 물류라던가 항공정비학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주민과 어떤 기업을 위해서 운영되는 문화 교육 센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그에 맞춰서 좀 특색 있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미술을 전공했는데 제가 공부했던 브록헤븐 캠퍼스 같은 경우는 미술뿐만 아니라 아동 교육도 좀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면서 미술도 공부하고 사이콜로지와 그리고 아동 관련돼서도 공부를 하고 발런티어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커뮤니티 컬리지는 좀 개념이 한국에서 가지기 어려우시겠지만 미국에 오셔서 지내시면 또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달라스 지역에 있는 달라스 근교에 있는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컬린 카운티 컬리지도 있고 저는 이제 달라스 카운티 컬리지 중에서 브룩헤븐 캠퍼스를 다녔었던 거예요. 노스 센트럴 텍사스 컬리지가 이 동네는 좀 특이해요. 동네가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많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학과도 뭐 축산업, 농사, 농경 그리고 기계 만지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 그리고 뭐 축산업 이런 것들이 좀 특성화된 대학교고요. 타렌 카운티 컬리지 같은 경우는 공항 근처예요. 그래서 항공조종, 항공정비, 물류에 관한 학과가 꽤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사실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일단 알고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를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컬리지던 유니버시티던 미국에 오는 미국 유학생들은 I-20이라는 서류가 필요해요. 이 I-20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유학 오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학교에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학교에서 이 학생에 대한 리뷰를 끝낸 다음에 학교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있으셔야지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유학생 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 서류를 꼭 받으셔야 되고, 이 서류에 또 적합한 비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서류의, 그러니까 I-20의 서류의 어떤 목적을 잘 모르시면은 뭐 분실을 하신다거나 혹은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I-20이라는 거는 미국 유학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그 전에 받아야 하는 서류 정도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미국 유학생 비자를 받은 다음에 I-20를 버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I-20는 미국 유학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미국 유학이 끝나서 뭐 영주권을 진행하거나 시민권을 진행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신분이 바뀔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에서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체류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데 미국 비자는 이제 입국을 왜 미국에 입국을 할 때 필요한 거고요. I-20는 미국에서 내가 어떻게 체류를 했는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I-20는 항상 처음에 받았던 거를 가지고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IT는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록해본에서 어학연수를 했을 때 받았던 I-20는 나중에 제가 컬리지 수업을 듣게 됐을 때 이제 그거는 옛날의 I-20가 되고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브룩헤븐에서 다니다가 다른 4년제 유니버시티로 편입을 하게 되면은 그 유니버시티에서 다시 또 새로운 I-20를 발급해 줍니다. 아니면은 브룩헤븐에서 어학연수를 하다가 다른 어떤 사설 어학연수라던가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진행하는 어학연수를 이제 하고 싶어서 학교로 옮길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다른 학교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20가 생각보다 이제 미국에서 체류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또 언제 생기냐면 한국에 들어갔다 올 때 아니면 한국에 아니어도 미국 밖에 어떤 다른 나라를 갔다 올 때도 I-20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I-20이라는 게 이게 한국 학교에서 이 학생에 대한 어떤 신분을 증명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해외로 왕래를 해야 할 때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서류를 계속 발급해 줘요. 간혹 이 부분을 간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항에서 난처해지는 거죠. 네, 아니면은 I-20를 새로 받아서 한국에 방학 때 가고 싶으면 I-20를 새로 받아서 새로운 걸 들고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왜냐면은 이게 한국에 가을 때 I-20가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한국에서 미국 돌아올 때는 공항에서 이제 I-20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I-20가 본인한테 있어야 되는데 간혹 일단 한국에 간 다음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새로 I-20 뭐 배달 올 건데 그거 한국에 좀 보내달라고. 뭐 대부분 잘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우편 사고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고요. 근데 가능한 미국에서 어, 얼마나 지내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 역시도 처음엔 뭐 어학연수만 하고 돌아갈까 하고 아니면 뭐 컬리지까지 하고 돌아갈까 했는데 결국은 신분도 해결해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쭉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앞으로 내가 뭐 미국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국에 취직을 해서 좀 더 있을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니까 미국에 있는 동안 가능하면은 서류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런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이 I-20이에요. 그래서 잘 발급 받으시고 잘 보관하시고 서류 보관이 좀 어렵다 싶으시면 이거 스캔 받으셔도 돼요. 스캔 받으셔서 어디 잘 저장해 놓으셔도 효력이 있더라고요. 항상 잘 보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I-20를 가지고 이제 비자를 받으시면은 유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미국 입국할 때 그럴 경우 아무 때나 입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업 시작하는 그 첫날을 기준으로 그 30일 전부터 오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저는 수업이 1월 한 15일쯤 시작됐었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미국 입국을 12월 15일부터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30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 날수 잘 세셔가지고 공항에서 문제 없으시도록 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1월 15일에 이제 학교 시작인데 12월 말에 들어와서 굉장히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한 2주? 2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이. 왜냐면 처음 미국에 입국하셔서 이제 미국 들어오셔서 학교 수업하기 전까지 상당히 바빠요. 자동차도 알아봐야 되고 어디서 거주할 건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뭐 주거할 곳을 정했다면 거기에 맞는 뭐 가구도 구매하셔야 되고 또 학교에서도 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결핵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텍스트북도 사고 하다 보면 한 달이란 시간이 굉장히 빠듯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달 전에 들어오셔서 잘 셋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그런 힘든 거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 이제 입학하는 프로세스는 해당되는 이 링크를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자세해서요. 어드바이저에게 따로 물어봐도 똑같은 내용을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 웹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어카운트 오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 아이디 넘버도 받으시고
이제 들어가셔서 어플리케이션 폼도 작성하시고 내라는 서류도 잘 내고 이제 기다리시면은 학교에서 합격했다는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고 I-20는 지금은 아마 그냥 페이퍼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I-20를 한국에서 받으신 분들은 이제 대사관 가셔서 미국 유학 받으시고, 그래서 다른 게 이제 다 해결되면은 미국에 오시는 거죠. 레지스터는, 그러니까 클래스 레지스터는 첫 학기, 그러니까 처음 미국에 와서 첫 학기를 할 경우 본인이 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신입생들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앞으로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면 오리엔테이션 끝나면 그때서야 어드바이저랑 함께 첫 학기의 수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4랑 스텝 5 사이에는 이 시간이 상당히 이제 갭이 있어요. 수업 레지스터 하고 나면은 어, 그 듀데이가 있죠. 페이를 언제까지 하라고 하면 그날까지 꼭 페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미국은 간혹 은행 시스템이 느릴 수 있어요. 처음에 못 모르고 뭐 캐시도 냈는데 영수증 잃어버리면 곤란할 수도 있고 뭐 신용카드를 했는데 인터내셔널 신용카드라서 뭐 결제가 좀 늦게 돼가지고 간당간당했던 적도 있고 제 지인 중에서는 이제 계좌이체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뱅킹 어카운트 오픈해가지고 계좌이체를 했는데 그 십몇 년 전 일이니까요. 지금은 굉장히 빠르지만 그때는 비즈니스 데이로 한 3, 4일도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계좌 이체했는데 금요일 날 뭐 돈 들어가고 이런 경우 되게 흔했었거든요. 그런 경우 만약에 제 시간에 내가 페이를 못하게 된 게 은행이 일을 늦게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 다 이제 본인 책임이 되니까 이 페이먼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 어떤 프로세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지만 결국 미국의 다른 대학교도 결국 이 프로세스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먼저 학교를 알아보시고 그 학교에 이제 컨택하셔가지고 뭐 어플리케이션 폼도 작성하시고 서류도 내시고 만약에 영어 성적을 요구한다면 영어 성적도 증명하시고 그럼 학교에서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합격했다는 레터 주실 거고 그런 다음에 I-20도 보내줄 거예요. I-20를 받으시면은 이제 그제서야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유학생 비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신 다음에 이제 비행기 표도 사시고 미국에 오셔가지고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들으신 다음에 어드바이저와 함께 레지스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스터 끝나고 나면은 페이를 꼭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빨리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달라스 컬리지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아무 학기를 어플라이 할 수는 없어요.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스프링 스메스터에 시작을 했으니까 9월에서 10월 이때 아마 어플리케이션을 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늦게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촉박하게 했는데 가능하면은 시작하는 날 서류를 이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서류를 늦게 냈더니 I-20도 늦게 받고 I-20를 늦게 받으니까 비자도 늦게 받고 비자를 늦게 받으니까 비행기표도 늦게 사게 되고 비행기표를 늦게 사게 되니까 가격도 비싸지고 미국에 들어왔더니 다른 친구들은 다 2주 전에 들어왔는데 나는 늦게 와가지고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자동차 시장에 매물이 좋은 건 다 팔리고 뭐 이런 악순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은 좀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먼저 미국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특히 유학생들이 들어오는 시기는 거의 다 비슷하고 유학생들이 원하는 자동차가 거의 다 또 비슷해요. 혼다 시빅이라던가 뭐 토요타 코롤라 요 정도 되는 차들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입국하는 시기에는 그런 차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차 구하시고 싶으시고 좀 좋은 집 먼저 이제 구하고 싶으시면은 가능하면 일찍 들어오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합니다. 수업을 신청할 때 너무 늦게 신청하셔도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첫 학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제 첫 학기는 어드바이저랑 같이 수업을 신청하실 거고요. 그 다음 학기부터 꼭 수업을 제 시간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깜빡하면은 이제 사실 이거 수업 좀 늦게 신청하는 거는 어드바이저가 이제 호출은 해줘요. 너 왜 수업 신청 안 했냐고. 그럼 뭐 깜빡했다 하면 이제 혼나기도 하고 이제 경고도 받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어드바이저한테 컨택이 올 때 동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성실하게 있다는 거 항상 보여줘야지 키가웃을 안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은 항상 제 시간에 레지스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텍사스 퍼블릭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유니버시티를 가고 뭐 다른 프로그램을 듣던 어쨌건 이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는 수업을 6개 이상 드랍할 수가 없대요. 근데 저도 몰랐던 게 전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면서 수업을 드랍했던 게 딱 한 번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매 학기마다 수업을 드랍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미국은 자유롭게 수업을 드랍도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6과목 이상 수업을 드랍할 수 없으니까 꼭 수업을 만약에 정말 드랍해야 된다 하면은 어드바이저랑 항상 상담하세요. 특히나 이제 유학생들은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유학생이니까 너무 수업을 안 들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걸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컬리지 레벨의 학생들은 항상 12학점을 들어야 한다는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12학점을 들었는데 학기 중에 한 과목을 드랍해서 뭐 9학점이 된다. 그러면 유학생으로서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어드바이저가 좀 팁을 주세요. 뭐 중간에 뭐 짧게 시작하는 뭐 8주짜리 수업을 들으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줘서 가능하면 어드바이저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 몸이 너무 아프고 도저히 수업을 12학점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증명하시면 또 어드바이저가 그에 맞게 조금 조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쨌거나 유학생들은 어드바이저와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수업을 드랍하거나 레지스트하거나 할 때 꼭 어드바이저랑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홈페이지를 봐서 본인이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간혹 뭐 한 과목이 부족해서 제때 졸업을 못 한다거나 제때 트랜스퍼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드바이저랑 자주 만나서 하시는 것을 저는 항상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에 원래는 ESOL만 있었다가 ESL5가 빠진 ESL 수업도 있는데 그거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게 아니고 그 달라스에 사는 그냥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고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이제 미국에 와서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 ESOL 프로그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잘 확인하시고 이제 수업 커리큘럼이라던가 프로그램을 한번 보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는 이제 캠퍼스가 여러 곳에 있는데요. 브룩헤븐, 시더밸리, 이스터필, 엘센트럴, 마운틴뷰, 노스레이크, 앤 리치랜드가 있어요. 저는 브룩헤븐 캠퍼스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ESO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이메일로 보내시면 답변이 그래도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오더라고요. 저 빨리 받은 친구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담당자가 뭐 휴가를 갔거나 아니면 담당자의 어떤 부재가 있으면 좀 늦어지고 아닐 경우는 좀 빨리 와요. 근데 미국은 어딜 가던 일 처리가 상당히 느린 편이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아니면 좀 이렇게 자주 이메일을 똑같은 내용이라도 보내시면 답장을 빨리 받을 확률이 높아지세요. 그래서 만약에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공부를 끝내시고 어서시에이트 디그리를 받으셔서 OPT를 사용하셔서 취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4년제 유니버시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달라스에도 꽤 괜찮은 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UTD는 제가 나온 학교고요. University of North Texas는 줄여서 UNT라고 불러요. 그리고 UT 알링턴, 그리고 TW라고 이게 텍사스 우먼스 유니버시티인데 사실 남학생들이 다니는 학과도 꽤 많습니다. 간호학이 유명하고요. 오큐페이셔널 테라피라고 한국어로는 작업치료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스터 레벨 수업이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TW의 그 오큐페이셔널 테라피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서 랭킹 4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학과에 따라서
각 학교마다 좀 잘하고 특성 있고 유명한 학과가 있습니다. 그 앞서 보여드린 학교 중에서 이제 장학금이 현재까지 지급되는 학교들은 일단 첫 번째가 UNT예요. 작년 가을 학기에 UNT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으로 해서 입학을 한 거예요. UNT에서 장학금을 정말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성적 장학금이라고 해도 미국은 선착순으로 이제 받,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학생들을 쭉 받은 다음에 성적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적 이상인 친구들이 장학금 달라고 하면은 먼저 돈을 줘요. 그래서 돈을 주다 그러니까 펀드가 이제 다 떨어지면은 자 클로즈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성적이 좋은데도 못 받는 친구들이 있는 게 너무 늦게 지원한 거예요. 장학금 신청을. 그래서 장학금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오픈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빨리 지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뭐 성적의 기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성적에 따라서 약간 장학금의 차등이 있을 뿐이지 못 받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은 해보시는 걸 항상 추천하고 있습니다. UTA도 장학금을 자주 주는 학교예요. 실제로 저랑 같이 브룩헤븐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 한 정말 열댓 명은 UTA를 졸업한 것 같아요. 이유는 아무래도 장학금을 그 당시에 많이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 학과도 나쁘지는 않아요. UNT 같은 경우, 음, 여기도 널스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UNT에서 뭐 경영 그리고 파이낸셜 공부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었어요. SMU는 퍼블릭 유니버시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아니고 프라이빗 유니버시티라서 학교가 굉장히 고풍스럽고 달라스 업타운 쪽에 있는데 역사도 깊고 꽤 유명하고 수업의 질도 높은데 문제는 튜이션이 아이비리그급으로 굉장히 비싸서 장학금을 받아도 비싸가지고 아이들이 붙었는데도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장학금이 항상 있는 학교고 또 성적 장학금을 잘 주는 편이고 성적 장학금 외에도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어서 잘 노려보고 기회가 된다면 SMU 같은 경우도 다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들 몇 명도 SMU에서 석사까지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학교는 좀 추천이라기보다는 최근에는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스칼라십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학교는 이제 달라스 지역에서 이제 가까운 대학들이고요. 텍사스에서 유명한 학교는 UT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학교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아예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안 가는데 합격은 대부분 해요. 합격은 하는데 이제 장학금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고요. 텍사스 A&M 같은 경우도 장학금 문제 때문에 못 가지 아이들이 대부분 합격은 합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공부를 해서 가더라도 그리고 프라이빗 스쿨 중에서 이제 텍사스에서 유명한 학교는 라이스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그 학교는 정말 훌륭하고 미국 전역에서도 이제 좀 유명한 학교 중 하나입니다. 그런 학교는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이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런 좋은 학교들이 텍사스에 있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이메일로 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학에 관해서 좀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이메일로 또 보내주세요. 제가 이메일 보고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